시어머니 길들이기. 옛날에 아주 성격이 나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나쁘냐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성격이 나빴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도 없이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빨리 걸으면 빨리 걷는다고,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걷는다. 고 화를 내고, 밥을 할 때 밥을 많이 하면 이 밥을 누가 다 먹냐고, 밥을 조금 하면 이 밥으로 어떻게 온 식구가 다 먹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아들은 딱 한 명인데 벌써 며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 뀌었다고 친정에 보내고, 두 번째 며느리는 밥상을 나르다가 엎질렀다고 친정에 보내고, 세 번째 며느리는 화를 낼 일이 없으니까 말버릇이 나쁘다고 친정에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를 3씩이나 쫓아내고 나니까 아들이 정말 잘생기고 집도 부자인데도 아무도 이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한 처녀가 그 집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녀의 부모님은 그 집 시어머니 소문을 듣고 처녀를 말렸습니다. 그 집에 시집가서 3달을 넘긴 며느리가 없다. 그런데도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니? 잘생기고 돈 많은 게 다가 아니야. 처녀는 부모님의 말을 듣더니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처녀의 부모님은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처녀를 믿고 그 남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3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는 며느리를 괴롭히지 못해서 마침 심심했는데 새며느리가 들어오니 기다렸다는 듯 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며느리는 얼굴색 한번 바꾸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혼을 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때리면 맞고 혼내면 혼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애야, 너희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니?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시아버지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새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것이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는 또 없을 거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는 새며느리와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새며느리가 밧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 못된 거사, 그것들은 왜 들고 왔어? 어머님 버릇을 고쳐드리려고요. 새며느리가 얼굴색 한번 바꾸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밧줄로 기둥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회초리 든 손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생각도 못한 일을 당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새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며느리는 한참 그렇게 시어머니를 때리고 나서 다시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때릴 수밖에 없어요. 새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기둥에서 풀어주고 시어머니가 화내기 전에 잽싸게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는 나는데 화를 낼 곳이 없어서 맨발로 문 밖에 나가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 새며느리가 날 회초리로 때렸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기로 유명하고 새며느리는 얌전하고 착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저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서 남편을 찾아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회초리로 때렸어요. 아이고, 아파.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 할멈이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군. 새 며느리가 당신을 때리다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아들을 찾아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애야, 내 부인이 회초리로 날 때렸단다. 아들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해서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저녁이 돼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니까 새 며느리는 언제 시어머니를 때렸냐는 듯이 얌전해져서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때리면 맞고 혼내면 혼났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집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 방망이한테 때려라 라고 하면 안 돼요. 주인은 보자기와 말처럼 이번에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몰래 방망이한테 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망이가 주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아파서 도망치면 쫓아와서 때리고 다시 도망치면 다시 쫓아와서 때렸습니다. 주인이 남자가 자는 방으로 도망쳐서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번에 훔친 보자기와 말을 돌려주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남자는 도깨비가 준 보자기와 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자기와 말을 가지고 집에 가니 부모님이 반가워했습니다. 남자와 부모님은 살이 나오는 보자기와 금이 나오는 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